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불법 출금 수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리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내용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죠? 예. 지금 이제 법조계의 뭐 일반적인 그 평은요. 예. 아마 이제 공수처 1호 사안이 예. 김학의 이제 그 불법 출금 사건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예. 예. 공수처 1호 사안이. 왜냐하면 이제 피의자가 11명이요. 예. 전부 이게 1번이 박상기, 그다음에 2번 김호수, 예. 그다음에 3번이 차규건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고위직이잖아요. 예. 전부 이게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고요. 예. 처음에 그 불법 출금 행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불법 출금 수사를 또 막은 게 있잖아요. 예. 크게 보면 이게 김학의를 불법 출금한 사건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는 불법 막은 출금 수사를 하려는 걸 막은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 막은 게 이제 그 두 명이 주도했다. 예. 그게 오늘 조선일보 단독은 예.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는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때 반부패 부장이었죠. 예. 근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 요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예. 근데 이번에 놓은 거는 윤대진. 예. 윤대진은 이제 그때 검찰국장이죠. 윤대진이는 우리가 보통 이게 옛날에 윤석열 총장하고 대윤, 소윤. 예. 두 분은 그렇게 조선시대 이제 그 을사사화입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윤인이하고 윤행원인가 있잖아. 예. 대윤, 소윤. 윤대진하고 윤석열 그만 친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할 때 왜 윤대진의 형이 윤우진 세무서장이잖아. 예. 윤우진이 그때 뇌물 사건 할 때 변호사 소개시켜 주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논란을 많이 그게 빚었죠. 윤대진이거든요. 근데 윤대진도 이제 그 이후에 자천당인 거죠. 윤석열 사단. 예. 이래가 이제 그 연수원생이 한 명밖에 없는 사법연수원의 그 부원장으로 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근데 그 지금 보도는 윤대진도 그때 검찰국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법무부에 있으니까 막기 위해서 두 명이 수사를 막았다. 이런 데 그 새로운 의혹이 오늘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성윤 당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는 것은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뭐 지금 고위 인사까지도 전화해가지고 뭐 내사번호 사건번호 붙여야겠다고 하고 한 것까지 알려졌고 법무부에서도 압력을 다각도로 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금 조선일보가 그때 검찰국장 윤대진이가 했다 이렇게 딱 찍어서 보도를 한 것 보면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윤하고 윤대진하고 협의를 해서 이규현 검사한테 이 김학의 출금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근데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저는 이제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아, 예. 제2의 드루킹 사건 있잖아. 예. 그럼 이게 드루킹하고 뭐가 같으냐? 자, 드루킹 사건은 이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드루킹 사건은 이제 추미애가 이제 자기 발등 찍은 거죠. 처음에는 이제 드루킹이 정권에 불리한 걸 나중에 삐져가지고 정권에 불리한 걸 자꾸 그를 조작하니까 그 수사 의뢰한 게 추미애입니다. 그렇죠. 추미애가 수사 의뢰해가지고 그거 누굴 잡았어요? 김경수. 예. 대권 주자를 잡아버렸습니다. 예. 친문의 황태자 있잖아. 예. 친문의 성골 중에 성골 황태자 김경수가 잡힌 거예요. 추미애 때문에 자살 꼴려가지고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이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처음에 그 불법 출금 수사하려고 된 게 아니에요. 예. 이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느냐. 이것도요. 그때 김학의가 이제 나갈라 할 때 출금이 된지 안 된지 그 정보를 알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김학의한테 누가 이게 흘려준 정보를 사람. 준 사람. 예. 당신 불법 출금 안 돼 있으니까 빨리 나가시오. 이게 정보 준 사람이 공익법무관. 법무관이었던 거. 공익법무관 정보 준 사람을 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학의 잡으려고 정보 준 사람 때문에 수사 의뢰된 거예요. 법무부에서. 예. 그게 안양지청에서 했죠. 예. 근데 안양지청에
아마 저는 그 공익신고 검사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런 근데 검사가 쭉 조사해 봤더니 공익법무관이 정보를 누설한 게 없고 오히려 이제 그 과정을 조사해 봤더니 전부 이게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청와대하고 그게 모의해서 조직적으로 불법으로 이게 김학이 출금 막은 게 이게 노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사 입장에서는 바로 보고했잖아.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요. 법에 보면 이제 관할 고등검찰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지청에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불법으로 출금했네? 이러니까 수원고검에 보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윤대진이하고 대검에는 이성윤 두 명이 바로 이제 그 수사를 갖다가 못하게 막아버린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그래서 제2 드루킹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막으면서 당시 주임 검사가 반발을 하니까 교체를 해버렸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임 검사가 지금 현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공익신고자가 이 주임 검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얼핏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공익신고자가 검사라는 거는 이제 맞고요. 예. 근데 법에 보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운동이나 뭐 이런 거 방송하면요. 저희도 이게 법에 걸려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대충 압니다. 아, 그런데 공익신고자 누구니? 왜 이게 그 좁혀 가보면 안양지청의 뭐 내부 보고는 다 알고 뻔하잖아요. 예. 저희 법 쪽에서는 다 알지만 제가 이제 그 공중파도 못하고 오늘 이제 고 박사님 방송도 제가 못하는 거는 그 신분이 알려지실 때 박사님은 저 처벌돼요. 그게 그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공개나 이 사람들에게 뭐 검찰이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부 이게 불법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요. 불법입니다. 민주당이라든가 박범계도 그렇고 공익신고 그 수사기밀 유출이니까 공수처에서 넘기고 그 공익신고자를 수사해야 한다. 지금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배치됐지 않나요? 그게 그 불법이고요. 근데 이게 수사 기밀 공무상 기밀 유출했다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공익신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채널 A에서 한 같은데요. 뭐냐면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의사가요. 박사님 이제 그 뭐 맹장 수술한다. 의사가 이제 맹장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을 대고 사람 배를 째야 되죠. 칼을 대고 사람 배를 째면 우리가 보면 상해죄죠. 그럼 이게 의사를 맹장 수술을 잘 했는데 칼을 대고 배를 째서니까 너 상해죄로 의사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하죠. 네. 거기 우리 법리적으로 판례가 불가벌적 수반행위랍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 뭔가 하면 이게 적법한 행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있잖아. 예, 그렇겠죠. 의사가 수술하려면 배를 안 뗄 수 없잖아. 예. 이게 불가벌적으로 수반되는. 예.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익신고할 때요. 공무원이 다 이게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가지고 신고하죠. 직무상 비밀을 취득했는데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불법이더라. 그래서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거. 이게 공익신고 제도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밀 누설했다고 처벌하면 이거는 이게 본말이 그럼 공익신고 제도 없애야죠. 어떻게 기밀 누설 안 하고 공익신고할 방법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공익신고 하다 보면 기밀 누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는 처벌할 수 없는 이런 게 비유가 우리 판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라든가 여기서 주장하는 게 헛소리네요. 예? 당연히 헛소리죠. 예. 근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동의해 갖고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옳은 말씀입니다. 또 공수처로 넘겨야 할 사안입니다 하고 맞장구 친 것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에 자기들이 야당 때요. 그때 자기들이 야당 때 폭로한 거 보십시오. 옛날에 뭐 김무사 뭐 있잖아요. 예. 이병인가? 이런 것도 이게 얼마나 옹호하고요. 자기들이 야당 때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여당이 불리한 거 폭로하면 의인입니다. 온갖 이러다가 지금 이게 현 정권 오니까 신재민, 김태우 뭐 지금 이번에 한 것도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이고요. 뭐 공익신고자는 뭐 윤지호 같은 사기꾼은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공무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장자의 파란문 거고 그건 공익신고자 아닌데 그때도 이게 안민석이하고 얼마나 떠받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한 거는요. 가장 FM 공익신고입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에 보냈죠. 그리고 이제 주호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 이렇게 제보한 거는요. 공익신고고. 그 다음에 수사 기록을 통째로 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아는 거 몇 개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보호했던 이지문 그러니까. 그 중위. 예.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어느 인터뷰 보니까 공익식모자 수사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주 야단을 쳤던데 아무튼 지난번 원지검에서 차기근 출입국 본부장 예. 또 이규현 검사 관련해서 또 여러 군데 압수수색도 오고 개인 휴대폰까지 지금 압색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반부패 강력부도 압수수색을 네, 했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불법 출금을 시킨 사람 또 하나는 그것을 막으려고 수사 자체를 막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박상기라든가 또 청와대 이광철 이런 민정 라인 수사까지도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알려진 것으로 봐서는 이 선에서 그러니까 법무부와 대검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 현재까지는 이제 그 박상기 선까지 법무부 대검만 가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탈원전에서도 현 수준에서는 최봉인까지만 잡자. 문재인은 정권 바뀌면 우리 잡을게. 그다음에 송철호 사건에서도 현 수준에는 이제 그 임종석, 예. 이광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요까지만 잡자. 문재인은 정권 바뀌면 잡을게.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 봐요. 현 수준에서는 이제 박상기까지 잡아놓고요. 결국에 문재인이는 정권 바뀌면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몇 달 만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청와대까지 압수하기 힘들고요. 근데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이게 그 이광철이잖아요. 네. 청와대 민정에서 주도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규원 검사하고 연수원 동기에 통일법학교 서클이고 그다음에 법무부인도 같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아니고는 모든 이게 법무부 대검 뭐 출입국 다 이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언론까지. 예. 따라서 저는 뭐 현재까지는 이게 청와대가 쉽지 않아도 반드시 이게 정권 바뀌면 청와대도 관여 의혹 잡아야 되고 아마 이번에는 이제 그 박상기까지 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청와대는 당연히 대통령이 특별 지시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 수석 내지는 비서관들이 다 챙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민정 라인에서 네. 챙겼을 것은 뻔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불법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이지. 그렇죠. 민정 라인이 챙겼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 우리나라 모든 비리 있잖아요. 대형 비리는 이게 전부 다 문재인이 말 한마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원전도 이게 언제 원전 폐쇄하느냐? 말 한마디 하는 그게 조직적인 범죄 넣었죠. 그 다음에 김학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무리하게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 법치가 안 되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문치주의. 아직 법치주의하고 문치주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 모든 이게 비리의 몸통이 청와대 문재인이 아닌가 이래 보이는 거죠.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이용구 법무차관. 예. 이 사람은 전에는 이 법무차관도 검찰 고위 인사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거기 붙어 있나요, 우선? 지금 이게 그 법무차관요. 예. 지금 차관으로 이번에 그 오늘 박범계 그것도 갔잖아요. 예. 차관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사 때 혹시 차관 인사도 같이 전에는 같이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하죠. 차관도 이게 고검장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9개 고검장급이 있거든요. 예. 1선 고검장이 6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검 차장부터 법무부 차관 있잖아요. 이런 데 고검장급이 있으니까 인사는 될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오늘 또 큰 이게 중앙일보 단독이 나온 게요. 일단 이제 이용구는 끝났습니다. 이용구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미 블랙박스 넣었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서울시의 GPS 확보됐고 예. 근데 그 블랙박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차가 조금 움직이고 있었더만요. 예. 차가 이게 그냥 멈춰서도 제가 돼요. 예. 근데 차가 약간 움직이고 있는 이게 블랙박스 넣었잖아요. 예. 이용구는 이제 끝났고요. 근데 오늘 단독 놓은 거는 이제 큰 게 뭐냐? 바로 이제 그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예.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23조 23조에 보면 이게 그 보고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보고 조항에 보니까 중요 사건은 철저하게 위에 보고해.
이런 지침을 몇 번 서초서에 내려보냈는데 근데 그 보고 사건에 딱 23조를 보니까 중요 사건은 뭐냐? 그런데 법관,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범죄도 중요 사건이다.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용구, 자기들은 야, 이용구가 법무실장하고 넣었는데 그때는 이게 변호사니까 중요 사건이 아니라고 안 했다 했죠. 예. 근데 이 규정이 딱 드러난 거예요. 변호사도 중요 사건이다. 이걸 이게 서초서에서 몰랐겠어요? 수없이 내려보냈는데.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위선에 보고했고 위선에서부터 막았다. 이런 데 대응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선에 보고를 했을 거고 서울청 그다음에 서울청에서는 또 경찰청한테도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법무실장도 지냈고 민변 사람이고 이 정권에서는 상당히 힘 좀 쓰는 사람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청와대까지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이용구가 소환조사 한번 안 받고 무혐의 내사 종결 해본 것은 윗선에서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뭐 합리적인 추측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요. 문재인이가 이용구를요. 하루 만에 이제 그 차관 임명식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고기영 차관 있잖아요. 그때 추미애 항명하고 나가니까 징계하려니까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용구가 집이 강남에 집이 두 채인데 또 한 채는 팔겠습니다. 사기친 거지. 아직 안 팔았잖아요. 집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집 두 채예요. 강남에. 근데 현 정권은 집 두 채 있으면 절대 임명 안 하죠. 예. 근데 이용구를 임명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징계하려고 바로 였죠. 징계. 그럼 이게 저는 청와대가 이게 검증할 때 이걸 몰랐겠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위에 보고돼가지고 알았다면 그럼 이게 민정에서 알았는데 이걸 이게 또 묻어버리고 차관까지 임명할 때 검증할 때 통과됐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그 비리를 알고도 이게 무기내가 검증했어 하면 이게 부실 검증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용구는 인사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교체해야 된다 보는데 만약에 교체 안 하면 어차피 그 저는 뭐 최강욱이처럼 결국 재판에서 날아가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무마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성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번에도 자리를 안 옮기고 유임시킨다고 합니다. 이성윤이는 지금 여러 곳에 불법적인 그런 혐의들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문 인사다. 또 무슨 검찰개혁 주도 세력이다 해가지고 유임시킨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